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여러분한테 좀 아픈 얘기를 많이 하는 날일 겁니다. 자, 먼저 화두를 드릴게요. 엄마. 어릴 땐 마냥 편안했던 이름이죠. 저에게는 나이가 먹으니까요. 가슴 찡한 마치 고향의 향수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께 엄마는 어떤 의미신가요? 특히 딸들한테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엄마의 애착이 심해진다고 그러는데요. 맞죠? 제 생각에 같은 엄마의 입장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동질적인 감정이 생겨서 그러는 게 아닐까요? 네. 혹시 여러분의 그 애착이 엄마께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주제로 전환을 시도해 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먹고 산다는 것. 그것도 주제가 무겁죠. 먹고 산다는 것, 그 삶의 무게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감정의 괴리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저는 몇 년간 경상도의 아주 작은 해안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자녀들하고 떨어져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생활은 소위 말하는 마실로 하루를 달래고 사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된 이유는 저마다 다 있겠죠. 그런데 그중 몇 가지가 두드러진 원인입니다. 그 첫 번째는 효자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네요. 몸이 여기저기 불편한 부모님을 처음에는 집으로 모시고 와서 같이 살아요. 근데 자식들한테는 이 어르신들의 움직임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 음식 맛이 달라졌어. 그렇죠? 엄마가 집안일을 하면 손이 한 번 더 가. 다치니까 제발 일 좀 하지 마세요. 지금 딸들의 말씀 아닌가요? 물론 허리도 구부러지고 얼굴도 손도 쪼글쪼글해진 엄마가 청소한다든가 음식을 한다는 건 참 안쓰럽죠. 불효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보는 시선도 만만치 않아요. 그 집에는 노인네가 일을 해. 바깥에 쓰레기 두고 나오고. 그 집에는 엄마가 그렇게 노인네를 일을 시켜? 마치 불효자라고 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죠. 엄마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일까요? 다들 잘 알아요, 이렇게. 근데 이 엄마는 가장 힘든 것이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매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나 괜찮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살게. 힘들면 너희들한테 전화할게. 이렇게 하고 내려가십니다. 이 어르신은 손주들 보고 싶고 자식들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화를 못해요. 좀 뭉클하게 얘기를 하면 또 올라오라 할 텐데요. 거긴 감옥입니다. 감옥에 또 가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좀 아까 말씀하셨죠. 엄마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그때라고. 엄마가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가족들을 출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상을 차려놓으면 또 가족들이 와서 신나게 얘기하고 TV 보며 즐겁습니다. 그게 엄마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그 엄마의 행복은 이제는 없는 겁니다. 엄마의 자존감은 뭔가요? 내가 엄마로서 가족들이 행복해한다, 맛있게 먹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엄마의 자존감이었는데 그 자존감을 뺏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뺏을 권리가 있으신가요? 근데 뺏으시잖아요. 엄마, 하지 마. 엄마, 내가 불효자야? 내 돈 줄게.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아주 쉽게 나와요. 돈 줄게. 돈 용돈 많이 줄 테니까 좋은 거 먹고 좋은 것만 보세요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효녀 효자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제2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시집 와서 거의 한 군데서 계속 사시는 분이 많죠. 그러면 단 며칠간만 서울 자식한테 올라갔다 와도 답답해 죽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떠나겠어요? 세 번째는 갈 곳이 없어요. 가본 곳이 없거든요. 사실 두 번째 제2의 고향과 비슷할 것 같지만 사실 안 가는 것과 못 가는 것의 차이는 아주 크죠. 오늘은 왜 이런 얘기로 시작할까요? 기분 뭉클하게. 오늘은요,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치매 대응법이나 치매 가족들의 마음가짐, 자세, 이런 것에 대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신과 계통으로는 우리 드러내놓고 누구하고 상담하기 싫어합니다. 이런 폐쇄성을 갖고 있는 우리한테는 이러한 정보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치매 돌봄 시간이 얼마쯤 걸린다고 했죠? 네, 12년 6개월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기간입니다. 이 정도면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치매 예방해야겠죠. 여기서 그러면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치매 돌봄의 10계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요, 치매 환자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지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매 환자는 여전히 자신의 성격, 취향 이런 것들이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아름다운 추억의 단편이 있는 그런 분들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배려한다는 이유로 아이처럼 대하고 제가 해드릴게요. 밥도 먹여줘, 양치도 해줘, 세수도 시켜줘. TV 선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속옷만큼은 직접 입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존심입니다. 내가 나이 먹고 다리에 힘이 없어도 꼭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이 있는 어른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배려라는 건 어떨까요? 이분들한테. 가정에서 나름대로 역할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엄마 이건 하지 마가 아니라 엄마가 해주면 아직도 맛있어. 나는 엄마 음식이 너무 맛있어. 사유가 집에 와서 장모님 음식 때문에 아주 정말 일찍 들어오게 돼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안이 될까요? 그럼 두 번째 계명은요, 치매 환자를 격려하고 잔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가족들은요, 치매가 걸리면 점점 나빠져가는 기억력을
어떻게든 되살려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잃어버린 기억을 살리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 아직도 건강하게 남아있는 기능이 같이 쇠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치매 환자한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능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마저 없어진다면 치매는 점점 기능을 잃죠. 지금 현재 멀쩡한 기능까지 잃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직 건강하게 남아있는 기능을 살려주도록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치매 환자의 작은 변화도 가치가 있고 그 변화에 감사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는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건강할 때는 한두 번 보거나 몇 번 읽기만 해도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이 몇십 번을 반복해도 습득이 안 됩니다. 이걸 아주 조금씩 끈기를 가지고 습득한다면 작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계시는 치매 환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주저앉아 계십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그렇지만 꾸준하고 요령 있게 계속 습득을 한다면 외울 수 있답니다. 이런 작은 학습 능력은 개발이 된다는 거죠. 우리 뇌는 정지하지 않아요. 느려질 뿐이니까 조금씩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여기서 치매 환자가 스스로 문을 열고 닫고 다닐 수 있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치매 환자는 점점 잃어서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뭔가를 하실 수 있다면 살아있는 거죠. 네 번째 계명입니다. 치매 환자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건강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는 자신의 신체 증상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을 많이 부족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단이나 치료의 적기를 놓쳐서 작은 병을 크게 키우기도 하고 또는 악화된 신체 질환 때문에 치매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불편감이 없는지 늘 확인해야 해요.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꾸만 누굴 잡아 끌거나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적인 표현일까요? 물론 성적인 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디 불편한 것을 호소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간호하는 사람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돌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치매는 12년 6개월의 평균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치매 환자는요, 원인과 진행 단계에 따라서 겪게 되는 문제가 참 다양합니다. 아까 초기, 중기, 말기를 배웠죠. 이거에 따라 원인, 단계, 여기에 따라서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증상을 어떻게 할까요? 12년 정도면 계획서를 써도 한 권입니다. 늘 외우면서 할 수 없으니까 체크를 잘 해가면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항상 대비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증상은 처한 환경과 상태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불안해하지도 않고 조용했던 분이 여행에서 무리한 여정을 소화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람이 많은 백화점에 갔습니다. 이럴 때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불안이나 발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힘없는 여자분이 같이 갔는데 갑자기 발작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항상 대비하고 예방해야겠죠. 대낮에는 이분이 길을 찾는데 야밤이 되니까 길을 잊어버려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쇼핑을 가더라도 편안하게 느끼고 문제 행동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여행 가더라도 얼마만큼의 거리를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을지 미리 가늠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더 젊은 사람이 가는 걸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욕하죠. 니들은 나이 안 먹나 보자고. 그럼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7번째 계명입니다. 치매에 관련한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치매가 평균 12년이잖아요. 장기간인데다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주변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야죠. 우리가 불필요한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뭘 모르면. 그런데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면 제가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대상자가 특히 편안해하는 상담소나 상담 직원, 또는 우리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치매 가족 모임 등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는다면 정신적인 지원이 일단 되겠죠. 다음은 8번째입니다. 치매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쌓아가야 합니다. 치매에 관한 지식은 뭐가 있을까요? 치매는요,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이 약 100여 가지 된답니다. 그 100여 가지를 우리가 그냥 알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 진행 단계에 따라서 증상이 변화무쌍합니다. 반면 새롭게 나타난 정보들도 아주 많습니다. 돌보는 대상자의 원인 질환과 단계에 따른 특성을 잘 알아야 되죠. 현재 보이는 증상의 유발 요인과 대처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교훈이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의 치매 발병의 원인을 꼭 조사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치매라고 예상이 된다고 이 사람은 알츠하이머야 라고 하지 말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해야만 그 각기 다른 증상을 찾을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이 보통 등록을 하지 않은 치매 환자들 중에는 집안 식구들이 먼저 결정을 합니다. 치매야, 알츠하이머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나눠서 보살펴야 돼. 그러면 특별한 상황에서 대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우울증인데도 같은 증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치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매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우울증 약을 먹고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지나면 치료를 놓치는 거죠. 다음은 9번째입니다. 치매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돌봐야 합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치매는 진단 시점부터 주로 주 부양자 한 분이 전적으로 돌보는 경우가 많아요. 며느리라든지 큰딸이라든지. 그런데 이 주 부양자는 말이죠,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부담을 본인이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까지 가야 겨우 쓰러져요. 그러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부담하려고 하죠. 물론 근래 들어서는 많이 변하긴 했어요. 성격이 많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평균 12년이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 한 분이 너무 어렵겠죠. 그거를 가족들이
피로를 좀 푸는 시간을 준다든지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준다든지 정보를 많이 찾아다 준다든지 이렇게 분업을 해준다면 훨씬 힘들지 않게 케어하겠죠. 다음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자신의 건강도 잘 챙겨야 합니다. 이 주부양자들은 참 바보예요.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요,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을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치매라는 이 심각함 때문에 내 사소한 아픔이나 이런 것엔 불편을 호소하는 걸 미안해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조기에 치료가 가능한 뭐 종양이라든가 심장병 같은 거를 키워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주부양자와 치매 환자 두 사람이 모두 살아야 되는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잘 이겨내는 방법은 주부양자나 환자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치매 환자만 건강해야 되면 주부양자는 계속 힘이 떨어지겠죠. 주부양자는 치매 환자보다 더 건강해야 합니다. 넘어지면 업거나 안고 가야 될 사람이 주부양자예요. 주부양자는 넘어지지 않지만 치매 환자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상태가 심해지면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킬 수 있는 게 최고죠. 다음은 이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의 입장에서 대하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꼭 갈아입고 싶은데 꼭 입혀주려고 해요. 대상자의 자존심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자존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너희들은 안 늙나봐라. 우리가 늙었을 때도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면 하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두 번째는 최대한 친절하랍니다. 누구나 같죠. 특히 감정의 기복이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치매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악화되면 부양자들이 힘든 거잖아요. 최대한 유머 감각과 친절함으로 상대를 대해야 되는 거죠. 다음은 세 번째는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라. 12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극정성으로 잘 살폈다면 20년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치지 말고 더 가야겠죠.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유지되는 겁니다. 악화되지 말고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끈기, 최대한 끈기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목소리를 낮춰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방송을 했었습니다. 일부러 배려한다고 어르신한테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어르신! 이거예요! 그럴 때 어르신이 어떻게 된다는 실험이 있었죠? 자존감이 저하되고 기억력이나 판단력 이런 것이 저하가 되고요. 짜증이나 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청력이 낮은 분들께 대화할 때는요. 얼굴을 똑바로 보고 가까이 가서 입모양을 보여주는 그런 자세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실험에는 이런 게 있어요. 청력이 낮은 분들은 시력을 돋구고 생활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면서 말을 짐작하는 후천적인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한쪽 귀가 안 들리면 한쪽 귀가 자꾸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치입니다. 괜히 어설프게 배려하면 짜증이나 역정을 낼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그럴 때는 배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어려운 내용은 피하랍니다. 이 어르신들은 내 말도 내가 제대로 못해요. 다른 말을 하거나 얼버무리거나 이러는 분한테 자꾸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라 그래요. 주로 단답형의 질문이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많이 안 할 수 있는 대화를 여러 번 시도하세요. 다음은 스킨십입니다. 이건 가장 쉬운 내용이죠. 스킨십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애도 따뜻함이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만약 치매 대상자가 스킨십을 거부한다면 그건 아마도 지금 어딘가가 불편하다는 그런 표시일 수 있습니다. 관찰을 잘 하시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재활을 잊지 마라. 재활이란 얘기는 뭡니까? 내가 다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양자들의 인식 안에 불치병, 치매는 불치병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한 재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치병은 어느 순간에 내가 포기해버리게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느려진 뇌 활동을 재활치료한다는 생각으로 신념을 가져야겠죠. 아직 남아있는 기능을 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기능, 그리고 약간이라도 있는 기능을 다시 재활한다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케어를 하신다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스로 움직이게 하랍니다. 이건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눌해지고 예를 들어 식사를 하시는데 다 흘리고 이러니까 우리 주부양자께서 떠먹여 줍니다. 이분은 어떻게 되나요? 팔 자체를 쓰질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누군가가 해주면 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기한테 계속 먹여주면 아기는 입만 내밉니다. 그래서 아기한테는 요즘은 오른손도 쓰게 왼손도 쓰게 이렇게 하죠. 좌뇌 우뇌가 골고루 발달하라고 양쪽을 다 쓰게 합니다. 지금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어른들한테는 밥 흘리지 말라고 먹여주는 겁니다. 사실 빨리 치우려고. 그게 맞죠. 다음 9번째는 늘 의욕을 북돋아주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어르신들도요, 뛰어나고 싶고 돋보이고 싶어 합니다. 어르신들 모임에 가면요, 옆에 누가 가만히 이쁘다는 소리를 들으면 샘이 나서 아주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제가 어르신들 단체 치매가 걸리신 분들한테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요, 야, 오늘 미순 씨 이쁜데?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다들 미용실 갔다 옵니다. 이건 치매가 걸렸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친절한 말로 간단하게 한 번씩 칭찬을 해줍니다.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다음은 설득하려 하지 말랍니다. 어쩜 그 위에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그냥 이분은 말도 어눌한데 뭔가 아니라고 자꾸 우깁니다. 앞에서. 그것도 내 가장 가까운 내 며느리가 어머니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다. 나는 단어도 생각 안 나는데. 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화를 내고 버리고 말아요. 화는 내가 자초한 겁니다. 그러면
환자의 말에는 맞장구를 쳐주면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져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랍니다.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꾸만 생활의 일부분들이 자꾸 지워지죠. 매일 하던 일들이 서툴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매일매일 같은 생활이 아니라면 생활이 얼마나 뒤죽박죽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예로 밤낮이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피로가 늦게 오겠죠. 그러면 밤낮이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매일 일하던 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건 신체적인 능력입니다, 그냥. 그리고 내가 세수하고 내가 밥 먹었는데 그거 다 누가 해줘요. 물론 안쓰러워서 해주는 거예요. 밥상을 빨리 치우고 싶다는 얘기는 그냥 여담이고요. 피곤해서 그냥 주무시는 거라고 놔둬요.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잊혀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늘 규칙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 마음가짐으로 해서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옆집에 할머니께서 혼자 사십니다. 저희 집과는 서로 먹을 것도 챙겨주고 집도 봐주는 등 참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요즘 할머니께서 역정이 심해졌습니다. 자꾸만 화를 내시고 공격적으로 변하셔서 가까이 가기가 참 꺼려집니다. 혹시 치매인가요? 뭘까요? 이분이 치매인가 아닌가를 자꾸 봐줘야 해요. 치매의 증상들을 미리 알고 관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시는 환자분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도와야만 할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초기입니다, 지금. 지금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초기. 이때는 주로 대부분의 생활이 정상이잖아요. 그냥 가끔 보이는 거니까 치매 발견이 늦어집니다. 자주 방문해서 집안 청소나 세탁, 정리정돈 상태를 살펴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증상에는 일상 정리를 잘 못한다고 했었죠. 정리정돈을 원래 하시던 분이 안 하십니다. 그런 증상을 살펴보라는 거죠. 거기다가 평소보다 비위생적이거나 예를 들면 일반적인 요리인데 불구하고 요리 방법이 이상하게 해요. 그러면 그것도 이상할 수 있어요. 옷 매무새나 청결 상태, 옷이 막 더러운데 그냥 입어요. 아니면 여름에 겨울걸 입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말고 잘 지켜봐 주셔야 한다는 거죠. 또는 우울증이나 불안하고 초조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또 봐주셔야 돼요. 좀 아까 짜증나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공격적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살펴봐야겠죠.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것이 잦다면, 수가 잦다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지나치게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 치매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친절하게 대하시면 그분이 약간 누그러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중기 단계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중기 단계는요. 이웃 사람들로부터 이상하다는 말들이 막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이미 많이 진행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알겠죠. 근데 이분은 또 이웃들하고 막 싸우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고집도 부리고요. 아까 의심한다고 했죠?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누가 막 내 걸 훔쳐갔대. 당연히 잦은 불화가 생겨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저분이 치매인가 봐라는 생각보다는 가족들에게 고지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기에는 혼자 살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살거나 아니면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음은 말기입니다. 이 말기에는요, 대소변도 못 가리고 걷지도 못하고 밥을 넘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혼자 사는 게 가능할까요? 혼자 지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신고를 해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냥 혼자 알고 가족들하고 연락 안 된다고 놔두는 것보단 어딘가 연락하면 도울 수 있는 곳이 다 있습니다. 말기에는 혼자는 못 삽니다. 다음은 가족과 함께 사시는 치매 환자들이나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초기에는 역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약간만 바뀌었으니까 가족들도 일반 노인처럼 돼야겠죠? 예,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남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화 중에 만약에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도 아까처럼 놀라는 것보다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시면 좋습니다. 놀라면 상대방은 더 놀랍니다. 내가 잘못했나?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이분은 아직 인지기능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점점 불안해합니다. 불안 초조는 스트레스는 치매를 더 유발하는 인자가 되니까요.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마치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는 것처럼 질문합니다. 이런 건 역시 불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조심해야 되는 말의 상태죠. 노인을 모시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치매 노인이 아니더라도 늘 그 가족들에게 격려의 말을, 우리 며느리한테, 딸한테 격려해주는 말, 응원해주는 말이 필요하겠죠. 그게 가장 그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가족과 함께 사는 분 중에 중기는 어떤가 볼까요? 중기에는 환자의 상태가 초기보다 안 좋아졌죠. 그러면 환자를 목욕시키는 일, 노인을 맡아주는 일, 아니면 산책을 같이 해준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보호자들한테는 잠깐의 쉬는 시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땐 받는 겁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 건강을 해치면 치매 환자 건강도 나빠집니다. 다음은 말기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기 때문에 특별히 혼자 못 사는 건 아니죠. 말기에는 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남이 치매 환자한테 찾아갔을 때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치매는 무서운 거야. 성질도 부리고 벽에 뭐 또 바르고 막 그런데 이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자존심 있는, 자존감 있는 어른입니다. 치매 노인이 기능이 저하로 지능이 잠깐 떨어져서 생활이 느려질 뿐입니다. 우리는 느려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항상 치매 노인을 대할 때는 일반 노인도 마찬가지지만 친절한 말, 그리고 더 부드러운 말로 대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 삼키는 일도 말하는 것도 잘 안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스스로 음식 삼키는 게 잘 안 될 경우도 많습니다. 많이 진행됐을 때는. 그리고 대소변을 못 가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 부양자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단 한 번의 스트레스도 빠지면 그게 엄청 스트레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의 가족들을 도와주는데도 방법을 알고 도와주면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 치매 환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환자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그분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듣고 있습니다라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있어요. 어떻게 확인시켜 줍니까? 그래요?
맞네요. 공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음성을 크게 하지 말고 톤을 낮추고 억양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소음이나 행동은 자제해야 돼요. 주변이 시끄럽고 이러면 이분이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간단한 말하고 단순한 문장을 사용합니다. 복잡한 언어는 알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질문을 하려면 한 가지씩 질문하고 못 알아들으면 또 반복합니다. 질문을 연이어서 하면 힘들어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대답에 대한 힌트를 슬쩍 드립니다. 그러면 소통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교육은 한 번에 한 단계씩 해요. 예를 들면 어머니 볼펜을 들고 어머니 이름을 써보세요. 벌써 두 가지죠. 이렇게 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자, 어머니 볼펜을 들어보세요. 들으시면 그 다음에 어머니 성함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하나씩. 교육할 때 두 가지 이상을 하면 아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천천히 하고 속도를 맞춰주고 반응을 기다립니다. 그분은 느린 분이잖아요. 속도를 맞춰주고 그분의 반응을 기다려봐 주는 겁니다. 다음은 환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더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리 와, 저리 가.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용하게 머무르되 웃음으로 감정을 표현해주면 상대방이 더 좋아하겠죠.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똑바로 마주 쳐다보면서 주의를 집중하는지 관찰해요. 예를 들어 제가 말을 하는데 저분이 자꾸 눈을 돌립니다. 집중을 못해요? 그럼 무슨 생각인가요? 불안하거나 어떤 다른 데 이상이 있다는 신호겠죠. 우리는 그분을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많은 대화 기법, 손짓, 발짓, 비언어적인 방법도 써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통을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따뜻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스킨십으로 사랑한다는 체온을 나누고 손을 잡고 눈으로 말하고 손짓 발짓으로 통하죠.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내 속도를 조절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이죠. 사랑하는 말을 복잡하게 말하나요? 그냥 좋아해. 사랑.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상대에게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사랑하고 있을 땐 당연한 겁니다. 근데 곁에 아무도 없다고 외로움을 느낄 때나 너무 힘들 때 내 곁에서 손을 꼭 잡아주고 함께 해줄 때 더 진정한 사랑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방법은 똑같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건 같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게 스킨십을 하면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해주는 방법.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치매 환자인 듯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이거 하필이면 우리 집에? 야, 일단 조용해봐.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죠. 근데 치매 판정을 받았어요. 아우, 창피해서 어떡하지? 아, 부끄러워. 우리끼리 순번 정해가지고 그냥 나눠서 케어하자. 이래서 등록되지 않은 치매 환자도 우리나라엔 많습니다. 여러분, 치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매는 그분이 뭔가를 잘못해서 얻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을까요? 왜 아니라고 얘기하죠?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치매라고 해서 일단은 막아두고 우리끼리 고통을 헤쳐나가자. 이렇게 하시나요? 함께라서 행복하다는 말이 있죠. 우린 그 말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에는 치매가 발병 후에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끼리만 고통을 감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런 게 안 되죠. 치매 당사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가족들끼리만 의논을 합니다. 아까도 사례에서 보셨듯이 미래에 대한 의논을 할 때 색다른 희망과 충전 에너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 우리 엄마에게 진정한 배려를 어떻게 해줄까요? 엄마는 어떤 것에 행복해 하실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이 말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 더 많은 의미를 짚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